자, 현시각이 10시 34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결국 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오늘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가가 위로 나갈 때 우리의 전략은 어떤 전략이었죠? 자,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목만 와서 봐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위로는 매도, 그죠? 그 전날도 그랬죠. 다만 내려갈 땐 투매자자하고 또 어제 반등. 그러면 오늘은 여기도 어제도 매도라고 한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오늘 결국 얘가 또 밑으로 가요. 그럼 얘는 올라갈 때는 계속적인 매도예요. 얘가 매도를 때릴 수, 그러니까 무조건 매도입니다 이게 아니라 왜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때릴 수 없는지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 이렇게 그 다음에 종목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볼게요. 이게 올라가도 매도인 건 왜냐면 이건 제가 어제도 여러분께 아는 공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다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해요. 주가가 상승을 줄 때는 화면을 좀 크게 확대해 볼게요. 상승 파동을 줘야 돼요. 상승 파동은 쉽게 하면 N자고요. 하락 파동은 쉽게 하면 역N자예요. 그럼 얘는 지금 역N자를 본 이후에 한 번도 N자가 없죠. 여기 이렇게 올라갈 때 얘는 올라갈 때 매수일까요 매도일까요 그럴 때 글쎄요? 그럼 이건 이제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럼 제가 요번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얘는 올라갈 때 여기 60선하고 20선하고 얘는 N자인가요? 라고 질문하면 그건 아니죠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래요. X자지 N자가 아니죠. 매도입니다. 얘가 매수가 되는 건 N자일 때예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 때 매도를 떼놓고 내려갔다가 이게 올라가줘야 이게 매수인 거예요. 얘가 또 올라가도 얘는 매도. 이건 올라가도 매도. 왜 N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 앞에도 올라갈 때 매도, 올라갈 때 매도는 올라가봤자 매도. N자가 아니니까 올라갈 때마다 매도인 거예요. N자가 아니니까. 이해하죠? 굉장히 심플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월요일날 여러분께 공개 강의할 때도 지금 이 방송은 바로 월요일날 여기 이 회원에 가입하신 분들 또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에 가입하신 분들은 모바일은 글로 쓰지 이렇게 생방송 못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그럼 얘는 똑같아요. 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제가 이 집 바꿔서 질문하면 얘 올라가면 N자인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 매도입니다. 걔는. 언제 주목하냐면 얘가 올라가다가 매도를 때린 다음에 내려왔는데 여기를 안 깨고 있을 때 여기 올라가다 안 깨고 있을 때 여기서부터 보는 겁니다. 얘는 올라가면 진짜 매도 근데 내려가면 진짜 다시 매도가 되는 겁니다. 얘는 아직은 위로 올라가도 여전히 매도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은 미국 시장은 다시 빠졌잖아요. 미국 시장이 왜 빠진 거는 이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일단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둔 상태 속에서 최근에 미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보이죠. 여러분들 미국채 금리가 급등을 보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미국채 금리가 급등을 주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때야 위험자 돈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은 그때야 위험자산인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없죠. 아니 내가 안전하게 내 원금 보장하고 알아서 높은 금리 준다는데 뭐하러 주식하겠어요. 그러니까 위험자산을 줄이고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어쨌든 이틀간 열리는 FOMC 회의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낼 것이냐. 지금 시장에서는 자이언트 스텝 0.75 75bp 인상에 대한 전망이 강하고요. 다만 일부에서는 1% 100bp의 울트라 스텝도 일부에서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를. 그죠? 어쨌든 지금 현재 그 75bp 인상 가능성은 오늘 날짜로 84%, 그 다음에 100bp 인상 가능성은 16%로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주변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포드가 3분기 부정적인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시장에 또 약간 부담감을 던져주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줬어요. 자, 어쨌든 지금 시장을 보시면요. 이 장이 이렇게 위로 갔을 때 우리가 영마틴에서 우리가 이걸 때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주가 내려가고 있죠. 얘는 결자 해지 법칙으로 얘는 다시 어떻게 돼야 매수가 나오냐면 다시 20선 위로 올라가야 매수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건 예측하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대응의 전략이야. 대신 제가 여기 오면 여기서부터는 뜹니다 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직전 저점이니까 중방 직전이니까. 그래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 오면 얘는 존이라고 하고
앞에서 뜰 건 신호라고 해요. 그러니까 존을 따르든지 신호를 따르든지 그렇게 돼야 이 매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몸통, 뭐 눈과 귀는 바로 이제 제롬 파월한테 가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하나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요. 그럼 이제 오늘 밤에 우리 어떻게 할 거냐 할 때는 이 그래프를 보셔야 돼요. 딱 장중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떻게 움직일 때는 30분볼 보거나, 여기 보세요. 얘가 이거 발표 나올 때요. 이 앞에도 보시면 지난번에 7월 13일 날은 걔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무조건 뜹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베팅했지만 이번에는 이건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딱 만약에 해서 7월 13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7월 13일도 걔가 어떻게 되냐 할 때는 물론 걔가 내려갔다마다 바닥입니다 했지만은 결국 그걸 예측하지 않아도 35가 턴할 때가 매수이듯이 얘는 이제 어떤 발표가 딱 나왔을 때 방향 어느 간이 근데 얘가 내려왔잖아. 장대모 방향을 미창으로 했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순간 반동을 주겠죠. 위에서부터 많이 밀렸으니까 저점에 매수해서. 하지만 흐름은 밑으로 흘러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떠세요? 그러듯이 이번에도 얘가 발표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특히 새벽 3시 반을 주목해야 됩니다. 3시만 주목하지 마시고요. 제롬 파월이 어떤 내용의 연설을 하느냐,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32호를 따라서 매매한다. 그럼 심플한 거예요. 예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점검해서 내가 매매를 해주는 것이 정말이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이제 이제 불확실성에 깔려 있고 얘가 올라가도 파동이 아닐까. 가장 빨리 보는 게 얘가 N자가 나오는 파동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여기 몇 번 얘기하지만 빨간 열차가 레일 위에 올라타야 너 드디어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 외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제롬 파월이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문제인데, 다만 지난번에 잭슨 홀 미팅 이후에 주가가 좀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이런 말씀이었어요. 금리를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는 저는 그건 악재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당연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 걱정되는 건 뭐가 걱정된다고 그러냐면은 2018년도와 19년도 여기입니다. 2018년도 9년도. 여러분 이때 2018년도에요. 제롬 파월이 금리를 12월 달에 금리 올렸어요. 너 만약 금리 올리면 자를 거야 라고 이 트럼프의 경고에도 무시하고 금리 올리면서 장이 폭락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장이 폭락하고 모든 것이 붕괴가 되니까 그 다음 2019년도에 금리를 쫙 내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은 아예 거기도 세기를 박아버렸어요. 인플레 잡는 게 최대 목적이 되다 보니까 금리를 올린 다음에 인플레가 잡히는 것이 보인다 하더라도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겠대요. 개뿔. 이게 정말 힘든 얘기라고 했어요. 이걸. 이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예측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땐 우리가 매매할 때는 예측 가능한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응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번 예를 들지만 얘가 내려갈 때 쉬이시오. 우리가 아직 한 채기배가 남아있습니다. 주가는 뜰 겁니다. 이러면 예측 가능해요. 떴죠. 근데 여기서는 이건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못 때리면 통곡의 배입니다는 건 보고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빨 때 이번에 한 척의 배가 아니라 한 대가 옵니다. 이건 예측 가능한 거예요. 예측 가능한 영역과 대응해야 하는 영역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로 예측 가능한 것만 좋아하세요. 아니 두 개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측은 예측대로, 대응은 대응대로 보고 내는 가입하는데 35의 기준점을 잘 알고 매매해야 됩니다. 다만 얘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할 거냐 할 때는요.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거랑 상관없이 좋은 방법은 미국 올라갈 때 66개월 혹은 슈퍼사이클 10년 이상 사이클로 내려갈 때는 1년이거든. 13개월. 얘가 9개월째입니다. 그럼 얘는 이번 달 빠지면은 월봉산 빠지면 여기서부터 내려갈 때마다 월간 당이상 스파를 담가놓으면 얘는 시간이 지나면 끝내 이길이라. 얘는요. 그러니까 맞춰서 먹을 때가 있고요. 맞춰서 먹는 걸 모멘텀 투자라고 그래요. 맞춰서 먹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기차가 레일 위에 올라탔을 때요. 이렇게 레일 위에 탔을 때 이거 맞춰서 먹는 거예요. 모멘텀 투자라고 그래요. 이렇게. 근데 맞추는 게 아니고 야, 나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나 지금부터 분할해서 나는 매수할 거야. 분할해서 맞춰서 먹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어디냐면 역버블일 때가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 녹색존은 역버블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얘가 쌓아두면
얘가 어디가 바닥을 칠지 모르지만 나눠서 4만 두면 먹는다는 거죠. 역법을 때 그래요. 이렇게 역법을. 여기처럼 심각해도 얘가 내려갈 때 보세요. 내가 한꺼번에 다 쐈으면 내려갈 때 심각하겠지만 여기서 좀 쏘고 내려갈 때 분할, 내려갈 때 분할. 월말 단위라는 것이 맥점이에요. 월말 대상 분할 매수면 장은 비정상적으로 중간에 움직여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버블로 더 올라가게 되고 내려갈 때 역버블로 더 내려가지만 장은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갈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장이 내려갈 때는 얘는 비정상적으로 많이 빠지는 구간이 들어오는 겁니다. 얘는 내려갈 때 069500 기본이. 그 다음에 미국은 스파이 얘를 먼저 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요번 달 말부터는 얘는 내려갈 때 매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볼 것이냐 할 때는 이들 종목이 무게중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배팅을 쏠 때 3% 이내는 장주에 사도 되지만 3% 이상 조정할 때는 종가상 분할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거죠. 여기 보면 다들 좋은 주식들이죠. 아모 그린텍도 그렇고 뭐 레인보우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로보티도 조정받고 있지만 로봇 관련주들이고 그 다음에 OCM 임플란트 이런 것들은 오늘 장주에 12만 6,800까지 갔다가 얘가 조정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실적들이 좋아지는 종목군들입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단들은 우리 장이 비정상주로 빠졌다가 정상주로 올라갈 때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바로 실적 종목군들이죠. 그러니까 이들 종목군단들은 여러분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되도록이면 마이너스 3%대 이내에 있는 종목군단들이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만 다리 품을 판다면은 얘들 컨센서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그 컨센서스가 좋게 나온 종목군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면 된다는 쪽에다가 무게중심 맞춰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시장은 사이클이라는 거죠. 주가는 사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사이 높은데 얘는 지금 골짜기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골짜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는 파동이기 때문에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보는데 얘는 길게 보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구간이다. 다만 여기다 올인을 쏘느냐 할 때는 그걸 아니라는 거죠. 왜? 그건 타이밍이 안 왔어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얘가 올라타야 되는데 올라타는 건 멀었잖아요. 그죠? 얘가 올라타는 멀었잖아요. 근데 얘가 그러니까 내가 배팅 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맞춰서 타이밍에 올인 타이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분할 쏘는 타이밍이 있는데 지금은 올인 들어가는 타이밍은 아니고 분할 들어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지나고 나면 이기는 구간은 분명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인플레이션 해지의 개념에서 또 경기를 우상향 한다는 점에서 지금 해볼 만하다. 다만 지금 장은 어떤 악재가 나오던 호재면 더 좋고요. 나오더라도 얘가 지나갈 때까지 이 장은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지난번에도 제롬팔이 완전히 시장에다가 재를 뿌려놨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나. 그러나 요번에 제롬팔이 어떤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롬팔은 2번 실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연준 위원들은 2번 실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0.25에서 베이비 스텝이라는 그 0.5의 틀을 벗어나서 0.5를 했을 때도 시장은 놀랐잖아요. 빅 스텝이라고 해갖고. 시장이 부드럽게 조정을 받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비행기 타면 알지만 비행기가 착륙할 때 조종사가 서투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딱 타면서 쿵쿵쿵쿵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쿵쿵쿵쿵 멀미나고 그러잖아요. 이게 노련한 운전자가 스무스하게 내려가는 소프트 랜딩이 되는데 개뿔. 지금 연준은 여태까지 아마 연준 그 인사 중에서 가장 무능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아마 이게 끝나면 찍힐 것 같습니다. 5번째에 이어서 0.25에서 0.5가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 이렇게 심한 편에서 정말 쪽팔린 일이거든요. 운전을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얘를 내내 얘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고 얘기하다가 확 바뀌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실수가 뭐예요? 이제 또 얘를 잡겠다고 뒤늦게 막 이게 물가가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너무나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똑 부러져갖고 다음에 또 경기 살라고 또 정신이 없겠죠.
완전히 초보인 거죠. 극과 극의 두 번의 실수하는 거죠. 글쎄요. 과연 제롬 파웰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만 분명한 것은 그거랑 어떤 성과든 상관없이 얘는 길게 보면 부자 될 수 있는 게는 분명히 가까이 오고 있다. 다만 얘가 지금 한 번에 들어가는 타이밍은 아니다. 왜? 저게 6개월선 가까이 붙어야 되는데 아직은 멀어지고 있다는 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몰빵 들어간 자리는 절대 멀었다. 아직은 택도 없다. 근데 분할 매수한 자리는 맞다라는 겁니다. 대신 분할 매수는 시간 투자를 요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이해할까요, 여러분들은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을 해놓으시고요.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